그렇게 해서 P P A바 B는 PA가 된다 이거죠. B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B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요거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A가 일어나는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쵸? B 바 A는 B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이런 경우에는 A에 상관없이 B가 일어나는 조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A에 상관없이 물론 A에 한해서 B가 일어나는 것도 있죠. 근데 요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가 요게 발생할 것은 예, 독립사건일 때만 그렇습니다. 독립사건. 아까 독립사건이 뭐였어요?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A가 홀수가 나오든지, 주사위를 두 개 던질 때,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든지, 짝수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두 번째 주사위는 홀수 짝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올 때 두 번째 주사위는 짝수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첫 번째 A라는 사건과 상관없이 B라는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독립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독립사건일 경우에는 요게 P, B바 A가 그냥 A와 관계없이 P, B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A가 일어나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A가 일어나지 않던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던 그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던 간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B다.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가 되죠. 독립사건의 정의.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PB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나는 확률은 그냥 PA다라는 거죠. A다. 사건 B하고 무관하게 독립되게 A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독립사건에서는 원래 PANB는 PB 곱하기 PA바 B 또는 PANB는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바 A가 맞는 건데 독립사건에 한해서는 요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요거는 PB가 되기 때문에 그냥 PANB는 PA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거죠. 자, PANB는 PB 곱하기 PA바 B가 될 수 있는데 독립사건일 경우에는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요거의 값은 그냥 PA의 확률이기 때문에 PB 곱하기 PA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즉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파생이 된 건데 독립사건일 경우 A와 B가 독립사건일 경우에는 P A 교집합 B가 P 곱하기
PB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34번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의 이산 확률 분포. 우리 확률 분포는 그걸 하겠죠. X에 대해서 P가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주사위가 눈금이 1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 2가 나오는 확률 6분의 1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요게 확률 분포고요.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산 확률 분포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네. 디지털 이런 거 많이 봤죠. 모양이.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정규 분포 이렇게. 이거는 X 확률 변수 X가 1, 2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죠. 주사위 등급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주사위로 하게 되면 확률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는 야 실생활이 1, 2, 3, 4 이런 것만 있냐? 1.1은 없냐? 1.001은 없냐? 실생활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주사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 모든 값들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거는 이제 다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식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확률 분포, 확률 분포가 그거였지. 이렇게 확률 분포하면 XP 해서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다. 각각 모양 대충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 여기서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은 항상 NP이다. 이것은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여러 가지 또 분포가 있어요. 그 분포 중에 이항 분포, 이항 분포 뒤에 나오는데요. 이항 분포로 했을 때 기대값, 즉 평균값은 n과 p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np가 아닌 거죠. 이산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도 있고 또 다른 분포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이항 분포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산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항상 NP다?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이항 분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 이항 분포는 뭐냐면 N은 횟수예요, 횟수. 횟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P는 확률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10번 시행했을 때 성공이 9번 나올 확률. 10번 그 시행했을 때 성공이 9번 나올 확률. 그러면 그것은 n이 시행 횟수가 되고, 그죠? 횟수가 되고 p가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10번 시행 중에 9번 성공할 확률. 그러면 이 평균을 곱하면, 이 곱하게 되면 이게 n이고 이게 p라고 했으니까 서로 곱하게 되면 9가 되죠. 그래서 평균값은 9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2번은 맞는 거고요. 확률은 항상 1이 되는 거고요. 확률 분포는 종 모양이며 좌우 대칭인데, 이거는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 또는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X의 값이 약 95%는 평균의,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연속 확률 분포죠. 이런 거는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닌 거죠.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5%는 표준 편차의 2배, 그 다음에 99.7%인가요? 그거는 3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 4번, 3번과 4번은 정규 분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 네. 예, 확률 변수가 x가 이항분포. 네,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한 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np를 따를 때 이 n은 횟수가 되고 p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산은 요게 분산이고요. 네, 분산. 네, n의 p 1 요게 분산을 루트한 거니까 표준 편차가 되겠죠. 네, 표준 편차. 네. 문제 내기 좋겠죠, 이런 거는. 그렇죠? 네. np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그 밑에 나오네요. 네. 밑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분산일 경우에 똑같은 건가? 똑같은 문제네, 그죠? np. 그래서 이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네. 자, 37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항분포니까 여기 n, 여기 p다 이거죠. 그러면 평균은 뭐라 했어요? np. 그러니까 80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n, p. 그러니까 np 8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 0.8 하게 되면 0.2니까 16이죠. 16이 뭐라고 했어요? 분산. 16은 분산이라고 했고, 이거를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이항분포. 자, 이런 것들 좀 외워두면 좋겠죠? 제품이 10개 중에 1개꼴로 불합격품이 발견된다. 그러면 100개 뽑을 때는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 1개 불합격이니까 100개면 몇 개가? 10개가 불합격품이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이항분포인데요. 여기서 n이 10이고, 1개가 불합격이니까 불합격될 확률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발견되니까 평균적으로 10개에 대해서 불합격품 확률은 10분의 1. 요게 n이고, 요게 p가 된다. 그러면, 평균은, 여기 100이니까, n 대신에 100을 집어넣게 되면, 평균은 10이 되고, 10, 1 마이너스, p. 그러니까 10분의 1은 0.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0.9니까 여기에 9.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 표준 편차로 하면 여기에 루트를 취해서 1번이 되고, 평균과 분산은 2번이 되겠죠. 2번.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개수들을 바꿔가지고 충분히 문제에서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아두고요. 자, 똑같은 건가요? 이항분포랑 10년간 했을 때 분량이 그러니까 1%라는 거죠. 이걸로 했을 때 1600개를 할 때, 1600개를 추출할 때 그 중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년에 대해서, 그렇죠? 10년에 대해서 분량률은 100분의 1. 요게 n, 요게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1600개니까 요게 10 대신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1600으로 바뀌는 거죠. 10 대신에 n이 1600개, 1600개를 따지니까 그러면 np, 평균은 np니까 1600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요게 되는 거고, 그렇죠? 16,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00분의 p. 요게 지금 요게 분산이고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니까 이건 결국 16 곱하기 100분의 99가 되겠죠. 16 곱하기 100분의 99. 16 곱하기 99 나누기 100 하게 되면 15.84, 3번이 되겠죠. 3번. 3번. 그 이제 분량 이런 거 몇 개 중에 분량, 그때 평균과 분산 하면 np 그 다음에 np의
1-p 분산. 요거를 루트하면 표준 편차.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이항분포네, 이항분포. 자, 성공 확률이 0.5일 때, n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대칭적이다. 성공 확률이 0.5. 0.5면은 그렇죠? 반반이라는 거죠. 반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1번은 성공 확률이 0.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번을 만약에 시행한다. 5번만 합시다. 너무 크니까 5번 한다고 했을 때 5번 한다고 했을 때 반반이니까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반반이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성공 확률이 반이니까 내가 한 번 해도 성공 확률은 반, 4번 해도 성공 확률은 반이니까 1번은 맞는 거죠, 1번은. 자, 성공 확률이 90%, 0.9다. 0.9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0.9일 경우에는, 자, 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까 네 번 한다고 했죠. 4번. 4번 할 때, 반반이면 한 번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4번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성공 확률이 0.9다. 그러면, 자, 한 번에, 이게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0.9다 라고 하면, 4번 하면 거의 무조건 성공할 확률이 나오는 거죠. 4번 하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0.1 정도 있는 거죠. 많이 할수록 성공 확률이 0.9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많이 하게 되면 이 확률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이 많이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죠. 오른쪽으로 꼬리가 짧은 거죠. 왼쪽으로 꼬리가 길은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10번 하겠다라는 거죠. 10번. 자,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총을 쏴서 맞출 확률이 90%는 된다 이거예요. 총을 쏴서 맞출 확률이 90%예요. 그러면 10번 쓰면 무조건 거의 9번은 맞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한 번 쏘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할수록 높다라는 거죠. 성공 확률이 0.1이다. 10%다. 그러면 많이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실패죠. 근데 한 번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10%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번 했을 때. 근데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0%라는 것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 확률이 90%라는 얘기면 처음에는 실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지만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횟수가 많아지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횟수가 많아진다는, 그 성공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성공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는 어쩌다 운이 좋게 한번 성공할 수 있지만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질수록 성공한 횟수는 적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잘 보고요.
0.9. n이 매우 큰 경우, 매우 큰 경우에는 거의 대칭적이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지금 보면 요때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기른 게 아니라 요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이 꼬리가 길고 오른쪽은 꼬리가 짧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n이 매우 크면 이게 없어지고 거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의 대칭적. 실험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일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n이 매우 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40번에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1번. 아까는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연속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 뭐라고? 요런 거를 정규 분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규 분포를 환산한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정규 분포는 여기 밑에다가 하면 정규 분포는 이런 거예요. 평균이 60이다. 평균이 60이다. 그럼 여기가 60. 평균이 60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자,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모양은 똑같지만 60이 뭐가 되냐? 0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나도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하나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여러분한테 설명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현상이고,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표준 값을 미리 표준값을 정해놓고 그 값에다가 이 값을 기준으로 곱하기 어떤 값을 해주면 실제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준화 값이 있고 그 값에다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이 나중에 이론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이 좀 되는데요. 조금 어렵긴 어렵네요. 어쨌든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는 이 평균 값을 0으로 바꾸는 거다 이거죠. 0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새로 그리는 거죠. 그때 적용되는 식이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래서 요게 평균값. 이게 평균이죠. 평균. 이게 분산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 요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평균이 이거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 3이다라고 하면 요때 요게 3이 되고요. 요게 3이 되고 요게 평균이 60이니까 6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여기서부터 10점, 20점, 30점에서 100점까지 있는 거죠.
근데 60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x에 60을 집어넣으면 60 빼기 60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z값이 바로 요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 그 30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 이 정도가 아니라 30점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90점, 100점이고 30점을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으면 30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0분의 3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0일 때 값, 확률값.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일단 한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는 0이다. 자, 표준 편차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에 대해서 좌우의 이 차이 값이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이 틀렸네. 1번이 1번이 틀렸네요. 표준 편차는 0이 아닙니다. 있는 거죠. 있다라는 얘기죠. 자, 표준 편차가 0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도 0이고 표준 편차가 0이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자,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은 0이다.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의 분산은 1이다. 분산은 1이에요. 1. 자,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0을 중심으로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4번도 맞는 거죠. 정규 분포 또는 표준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분산은 그러니까 평균은 1로 맞춰주고 평균은 0으로 맞춰주고 분산을 1로 맞춰주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 20, 30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20이죠. 20. 분산은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똑같이 1이죠. 분산을 루트한 게 표준 편차니까 그죠? 요게 표준 편차. 이게 평균. 자, 이게 정규 분포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좋은 정규 분포. 20에 대해서 좌우 대칭 10과 20 이렇게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정규 분포고 정규 분포.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만드는다는 거냐? 표준 정규 분포는 일단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똑같이 써볼게요. 평균이 얼마가 되냐? 이게 평균이 0이 돼야 돼. 0이 되려면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0이 되냐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평균이 0이 안 되나? 내가 이거를 수식을 쓰지 않았네요. 에버리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컬트러시 풀이하면 이때는 0이 되는 거죠. 평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표준 편차는 0이 안 돼요. 0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래프가 똑같죠. 이 그래프는 자, 20에 대해서 평균이 20에 대해서 10도 있고 30도 있잖아요. 요것도 0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도 있고 10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 정규 분포로 하려면 뭐가? 표준 편차를 1로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1이니까 이거를 1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5 플러스 5로 해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정도로 내려왔죠. 그죠? 자, 이거를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평균은 0. 많이 내려왔죠? 마이너스 1.5, 1.5. 더 내려왔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그러면 0.97 마이너스 1.25 1.25 마이너스 1.25 1.25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프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20 30 30 요거는 0 마이너스 1. 요거는 플러스 1. 얼마. 이 값들이 바뀌는 거지. 이 값이 여기서는 10, 20, 30에 대한 값인데 여기는 가운데가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규분포 형태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표준 정규분포의 속성이 잘못된 것은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는 1이다. 또 분산도 1이다 라는 거죠. 평균은 0이다. 그리고 0을 중심으로, 그렇죠?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가 되겠습니다.